안녕하십니까. 북한 택리지 이동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함경남도 영흥군을 소개하겠습니다. 해방 당시 함경남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도였습니다. 영흥군은 함경남도에서 가장 큰 군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북한에서는 금야군과 그 다음에 요덕군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덕군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치범 수용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그 금야군과 요덕군, 그러니까 이성계가 태어났던 영흥군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구글 위성 지도에 나온 그 영흥군의 이제 주로 지역인데요. 영흥군은 여기 그 이렇게 넓은 평원하고 이쪽 위쪽에 그 산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쪽 그 큰 이 산줄기는 백두대간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영흥군 내부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산맥이 작은 산맥이 해안가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게 정평하고 이렇게 경계에 그 산맥이 하나가 있고요. 이쪽에 이제 문천 쪽에도 이렇게 산맥이 있는데요. 이 산맥을 따라서 이 천리장성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강줄기를 보게 되면요. 큰 강줄기가 하나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요게 이제 그 용흥천이 되겠습니다. 용흥천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정평군 위쪽에 또 이런 강줄기가 하나 있는데요. 이 강줄기가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금진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단 쪽에 보게면은 이 고원 쪽에서 내려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천내에서 이쪽에서 내려오는 게 있어가지고, 이쪽에 이제 덕지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탄강이라고 있는데, 요게 이제 그 하류에, 이쪽 하류에서 이 삼각주를 이렇게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영흥군은, 땅은 되게 넓지만은, 요 삼각주하고 이쪽에 평야 지역에 인구가 밀집돼서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위성 지도만으로는 이제 산맥에 뭉쳐 있어서 이제 잘 파악이 안 되는 게 하나 저희가 있는데요. 이 지도를 보면서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 이게 지금 백두대간이 이렇게 이쪽에서 이제 백두산 쪽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좀 독특한 게요. 이 백두대간이 이쪽에 보게 되면 이제 평안남도 쪽으로 해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거꾸로 된 리을자 비슷하게 이렇게 백두대간이 흐르고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요덕군이 이 안으로 쏙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금야군, 그러니까 이 합쳐서 이제 영흥군이 되겠는데, 영흥군의 모습은 요렇게 버섯이 있지 않습니까? 버섯이 이렇게 돼 있는 이런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덕군 같은 경우에는 아주 천의 요새가 되겠지만, 한번 들어가게 되면은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해방 당시에 영흥군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영흥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흥강 이름이 이제 금야강으로 바뀌었는데요. 이 용흥강이 이제 중심부 경계를 차지하고 있는데, 위쪽을 입석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석천이 있고, 여기 사수산 아래서 이제 단속천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이 단속천과 합류하여서 이제 송전만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쪽에 넓은 영흥 평야가 이제 형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야가 군의 주요 생산지대이고 또 거주지대입니다. 해안선은 보시다시피 한 100km에 불과하지만은 동해안에서 보기 드문 리아스식 해안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쪽 호도와 그 다음에 송전 두 반도는 송전만을 이루고, 그 다음에 만해 안쪽으로 대저도, 소저도, 유도 등 작은 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화면에 이 지도처럼 영흥군은 전체로 보면
버섯처럼 생겼고요. 그 버섯의 머리 부분이 그 요도권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몸통 부분이 이제 평지가 되고 현재로서 금야군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요도권이 이제 어떻게 변했냐면 이 요동면하고 선흥면하고 이 횡천면 이렇게 이쪽이 합쳐져 가지고 이제 요동면이 됐다고, 요도권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변에 그 높은 산, 뭐 한 2,000m까지는 안 되지만 한 높은 산 쪽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높은 산이 이제 요 모도봉인데, 이쪽에 저 영흥 군지에 보면은 이 모도봉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방 당시 면적이 자그마치 2,200평방킬로미터에 해당됐고요. 인구는 약 14만 6천 명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1계업 11개 면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이곳은 그 남옥조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기 56년에 고구려 태조왕 4년에 이제 고구려에 복속이 되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서기 568년 신라 진흥왕 29년에 신라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고려시대 지명은 화주였으며,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영흥진이 이태조의 그 외할아버지 고향이라고 하여 영흥부로 개칭하였습니다. 그 동부의 평야에서는 벼농사가 활발하고, 서북부의 고원지대에서는 밭농사가 활발합니다. 농과 부업으로 양장과 추구가 일반적입니다. 영흥 지방의 노예고치로 제조되는 명주와 대규모 우시장은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산업도 비교적 잘 발달되었는데요. 호도면은 이상적인 어장으로 손꼽힙니다. 광산물로는 특히 그 지층에 많은 양의 흑연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동부의 평야지대에는 함경선이 남북으로 부설되어 영흥, 마장, 범포, 왕장 등의 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국도가 철도와 병행하여 달리므로 교통은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부 고원지대에는 몇 갈래의 지방도로가 있을 뿐이며 평안남도와 교통도 애전현을 넘어 겨우 맹산지방에 이르는 길뿐이어서 불편합니다. 그러면 각 문면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흥읍은 광대한 영흥평야를 관류하는 용흥강병에 위치하며 대부분의 지역이 평야지대입니다. 이 지방은 물산의 집산지이고 양장업이 도내에서 가장 발달했는데, 이곳에서 생산되는 견직물은 영흥주라 하여 조선시대부터 알려져 왔으며 각지로 반출됩니다. 일상의 거래는 군에서 가장 규모가 큰 남산리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밖에 행정, 교육, 금융, 복지시설이 이곳에 집중되어 있어 읍내뿐만 아니라 군내 주민 생활의 중심지 역할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민족의 침입에 대비한 군사 및 행정의 중심지였으며 이성계의 출생지입니다. 교통은 남북간을 이어주는 함경선이 지나며 원산 해령간 국도와 동서간을 이어주는 국도가 이곳에서 교차하여 편리합니다. 고령면은 군의 동쪽 끝 해안선에 있는 면입니다. 면 소재지는 안동리입니다. 주민은 그 안동리와 가진리를 2대 중심권으로 하여 생활합니다. 덕흥면은 군의 동북부에 있는 면입니다. 북쪽 경계에는 정평군과 경계를 이루는 북고 남저의 산맥이 있습니다. 농암리에 있는 금광은 12만 평에 이르며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 명승지로는 한복리에 성불산에 안불사가 있습니다. 무학대사가 이성계의 기원소로 세운 안불사는 국내 제일의 큰 절로 유명합니다. 은행나무와 향나무 그리고 송림이 울창하여 사계절 관광객이 찾아듭니다. 선흥면은 군의 북부에 있는 면입니다. 단속산을 비롯하여 평안남도와 정평군과의 경계에 1000m급 이상의 산이 많아 고산지대를 이룹니다. 대부분이 500m 이상의 고지이며 면의 경계나 북부는 1000m 이상의 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용강 상류에 계곡이 발달하여 대부분의 주민이 이곳에 거주합니다. 술령면은 군의 남부에 있는 면입니다. 북쪽의 경계를 따라 용흥강이 흐르며 대부분의 지역이 평야지대입니다. 비옥한 충적 평야에 1930년대 관계 수리공사가 추진되어 높은 생산량의 곡창지대를 이룹니다.
남북으로 뻗은 국도와 함경선 철도가 서부를 지나며 또한 동서 간선도로가 면 가까이 지나고 있어 교통은 불편하지 않습니다. 유적으로는 정자리에 이태조의 출생을 기념하는 준원전이 있습니다. 옥기면은 군의 중동부에 있는 면입니다. 용훈강과 덕즈강 하구의 토사가 퇴적된 삼각주 평야지대에 위치합니다. 따라서 저습함으로 배수 수리 사업을 통하여 벼농사가 행하여지며 해안에는 갈대가 무성합니다. 농업이 주된 산업이며 수산업부터 발달하였습니다. 갈대로 짜서 온돌 바닥에 까는 삿자리 제조업도 중요한 목을 차지합니다. 요동면은 군의 서북단에 있는 면입니다. 용훈강의 상류인 입석천이 중앙을 남여하며 그 계곡이 주요 생활무대가 됩니다. 인흥면은 군의 동북부에 있는 면입니다. 지형상으로 영흥군과 정평군의 북쪽 경계를 이루며 이는 고려시대의 장성 축조선이기도 합니다. 북부는 금진강 유역으로 정평군 신상면과 평야로 연결됩니다. 양질의 지하자원이 풍부하여 50만 평에 이르는 인흥금광의 사금 생산은 전국에서 산출량이 가장 많습니다. 주민 거래 활동은 동북부 중심인 왕장리 시장에서 주로 이루어집니다. 교통은 함경선이 중앙을 통과하여 서쪽으로 지나며 왕장역이 설치되어 있고 이와 병행하여 국도가 지나가므로 편리합니다. 주민의 교육 및 의식 수준이 높아 일제강점기에는 항일운동이 끊임없이 전개되었습니다. 특히 영폭리 야학사건을 비롯하여 농민사건 등으로 널리 알려진 대규모의 집단 항거가 있었습니다. 장흥면은 군의 중앙 북부에 있는 면입니다. 주민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합니다. 정동리에 양질의 흑영광이 있는데 매장량이 막대하여 대대적으로 개발되어 수출됩니다. 진평면은 군의 동부에 있는 면입니다. 인구가 약 1만 2,400명입니다. 인구 밀도가 군 내에서 가장 높으며 동부 영흥평야의 중심지로 예로부터 교통 및 군사적 요지입니다. 농업이 주된 산업이지만 용훈강 삼각주에서의 굴양식, 금강업, 그리고 군내 시장 중심지로서의 상업 등 각 분야가 골고루 발달하였습니다. 특히 굴양식은 한때 그 생산량이 전국에서 으뜸이었으며 쪄서 말린 것이 중국으로 수출되었습니다. 국도가 면을 지나며 도내 남북 간선도로가 진흥리에서 교차되고 용훈강이 수로로 이용할 수 있어 예로부터 교통상의 요지입니다. 호도면은 군의 동남부에 있는 면입니다. 남으로 길게 뻗은 반도를 중심으로 인접한 작은 섬들로 되어 있습니다. 원산에서 북으로 뻗은 갈마반도와 함께 송전만, 영흥만을 형성합니다. 반도에는 동해안에서 흔한 석호인 산장리호가 있습니다. 횡천면은 군의 서남부에 있는 면입니다. 동서로 길며 서부와 남부가 높은 지형을 이룹니다. 용강 상류인 입석천, 당굴천 등 세 갈래의 물줄기가 계곡을 이루는 산간지대가 주민의 주요 생활 무대입니다. 교통은 각 계곡을 따라 도로가 통하며 방사성 체계가 이루어지며 이들이 만나는 북부의 대평리가 생활의 중심지입니다. 주민의 생활 수준은 낮은 편입니다. 지금 그 영흥 같은 함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그 백두대간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요. 좀 특이한 것은 여기 이제 옛날에 그 함경남도에서 이렇게 봤었던 것 중에서 이 군이 한 이쪽 그 평야지대 쪽하고 대체적으로 산지하고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 있어가지고 이쪽 위에 다 이제 군이 하나씩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들어보는 군이 좀 생소한 군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이게 지금 현재 함경남도의 그 현재 그 군의 이름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함흥시, 단천시, 신포시, 흥남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시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이제 군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금야군 같이 이렇게 생소한 이름들이 이제 좀 보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쪽에 해당 군을 소개할 때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이 정평하고 이제 이게 영흥이 이제 그
저 대동여지대에 나와 있는 모습인데요. 아까도 보셨지만 이제 중간에 이제 산맥이 가로잡고 있고 또 이쪽 문천에도 이렇게 그 산맥이 있어서 영흥 이쪽 영흥 평야하고 이쪽에 함흥 쪽 평야하고 요 경계선에 이제 산맥이 있어서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요것은 그 영흥도의 그 일제시대 그 영흥 학교 가마원이라고 전국적으로 알려진 가마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흥읍과 인접한 순령면에 이태조의 아버지 환조의 구저택이 있었다. 영흥은 양장과 축으로 유명하다. 이런 옛날 사진 하나고요. 영흥 공립학교, 그 다음에 영흥의 그 소시장 모습입니다. 영흥읍이 이제 1920년대 이렇게 이런 모습이고요. 영흥봉궁, 영흥봉궁은 한경남도 영흥군 순령면에 있는 이성계의 아버지 환조의 옛 저택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영흥봉궁. 요게 이제 그 영흥봉궁의 쪽 그 모습 사진입니다. 영흥 평야는 한경남도 영흥군, 고원군, 문천군에 있는 평야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영흥의 북서부 산간지대에서 이 평야를 거쳐 흐르는 용흥강과 고원군지대에서 흐르는 덕지강, 문천군의 서남부에서 고원과의 경계를 거쳐 만으로 유입하는 전탄강 등이 있는데 영흥 평야는 이들 3대 하천이 운반한 토사의 퇴적으로 이루어진 충적 평야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흥 향교의 그 대성전입니다. 그리고 영흥 군지, 요거 이제 제가 참고하면서 1989년에 나온 그런 군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나와 있는 사진을 갖다 옮겨 봤는데요. 요게 그 영흥 봉궁 정전입니다. 그 다음에 영흥 봉궁 이안실, 영흥 봉궁 정전 내부와 두공, 영흥 봉궁 정전의 두공, 그 다음에 준원전 정경, 준원전 정전, 준원전 내부와 두공, 그 다음 준원전 정전의 헌과공. 준원전이 이거 이태조가 태어난 곳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영흥시장의 전경입니다. 1924년 영군청. 그 다음에 영흥농업보습학교의 앞길, 영흥공립보통학교, 영흥향교 대성전 전면, 대성전 산문, 영흥향교 대성전 두공, 향교의 산문, 영흥의 오시장, 영흥금융조합하고 영흥축산조합, 그 다음에 구향청, 그 다음에 북선 농잠 주식회사, 명주가 유명하다고 했죠. 그 다음에 면자조합급 양조장, 제인교, 구객사. 자,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그 구글에서 이제 그 요독 정치범 수용소 하면 이렇게 여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좀 확대해 보게 되면은 그 입석천을 배경으로 해서 아주 아파트처럼 이렇게 정치범 수용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원래는 이제 이쪽에 요독 정치범 수용소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좀 더 살펴보니까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이쪽에 요독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쪽 입석촌을 기준으로 해서 요쪽이 이제 구읍리서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 요쪽에 이제 소위 말해서 혁명화 구역이라고 해가지고요. 여기는 상대적으로 이쪽 오른쪽에 완전 통제 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온 사람 못 빠져나오고 여기 볼까요? 이쪽 다 산이 막혀 있어가지고 이쪽에 있는 사람은 이제 나중에서 이제 풀려나기도 했는데 대개 요쪽에서 경험했던 사람이 나오는 거는 이쪽은 이제 잘 못 가본 거죠. 완전 통제 구역을. 강철환 씨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기술한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요독 수용소가 언제부터 생겼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 없다. 현지 주민에 말하면 요독군 용평지구에
지주 자본과 6.25 전쟁 때 미군을 도왔던 악질 반동들을 임시 수용하는 구역이 있었다고 한다. 1965년경 요덕군 오계리, 룡평리, 평전리, 입성리, 대숙리, 구읍리 주민들을 모두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고 수용소를 건설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그 용평리, 평전리 요쪽이 어디냐면은 자 여기서 지금 그 현재 요덕군의 그 이게 위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보면은 여기가 이제 구읍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립성리, 그 다음에 여기 대숙리가 있고요. 요쪽 오른쪽에 그 다음에 룡평리가 있고 여기 평전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쪽에 언론에 노출되는 이쪽 입석천 부근이 아니라 사실은 요쪽에 요쪽 용평천이 있는 쪽 요쪽이 이제 그 완전 통제 구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독 수용소에서 룡평리는 이쪽 룡평입니다. 룡평리는 산악지방에서 찾아볼 수 있는 기름진 논이 있어 요독군 노른자위로 불리던 곳이다. 때문에 요독 사람들은 룡평리가 수용소에 편입된 것을 못내 아쉬워했다. 룡평리에서 나오는 백미는 수용소 보위원과 인민군 경비대를 먹여 살리는 주요 식량이다. 1977년 우리 가족이 요독 수용소에 처음 입소했을 때 크게 두 개 지역으로 나뉘어 있었다. 요독 수용소를 남북으로 흐르는 입석천을 경계로 동쪽은 완전 통제구역, 서쪽은 혁명화 구역이었다. 완전 통제구역은 용평리, 평전리이고 혁명화 구역은 구읍리, 립성리, 대승리가 속해 있었다. 완전 통제구역은 넓은 평야지대여서 수감자가 훨씬 더 많았다. 전체 인원은 1970년 당시 3만에서 3만 5천 명 정도였는데 최근에 더 늘어나 5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언론에서 이렇게 보면은 나와셨다 하던 분이 요독 수용소 해가지고 여기 정치범 관리소, 뭐 교도관, 뭐 석회관 이런 쪽이 되어 있는데 이쪽은 다 알고 보면요 혁명화 구역이에요. 그래서 완전 통제 구역을 가보지 못한 사람이 증언한 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 요덕군 전체 면적에 봤을 때 여기처럼 이제 혁명화 구역하고 또 완전 통제 구역이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된다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성으로 보는 요독 수용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보다시피 지금 현재 요게 그 입석천 부근에서 이쪽이 어떻게 보면 이제 혁명화 구역이고요. 이쪽이 지금 완전 통제 구역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완전 통제 구역 같은 경우는 수용소에 끌려간 후 양 방목하는 일을 맡았는데 양들이 구역 경계선을 넘어 완전 통제 구역으로 넘어가서 보위원 입회하에 양들을 찾으러 용평리 지역에 내려간 적이 있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작은 아이들과 노인, 부녀들밖에 안 보이는 그곳에는 혁명화 구역보다 기상시간이 1시간 더 빨랐다. 그곳에서는 움직이는 기계를 연상할 만큼 강도 높은 노동을 하고 있었고 만 17세가 되는 남자는 땅굴 공사나 위험한 공사장에 끌고 가 그곳에서 모두 죽게 한다고 했다. 남자들을 없애는 것은 반동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라고 한다. 완전 통제구역에서 과거의 죄가 해명되거나 죄명이 낮아져 혁명화 구역으로 이주해오는 사람이 드물게 있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혁명화 구역은 완전 통제구역에 비해 지상낙원 같다고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2011년 정도까지만 해도 이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가 한 20만 명 정도 이제 수용을 하고 있다고 알려졌었는데요. 이곳에서는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는 쥐와 지렁이, 새똥에 박힌 옥수수 뭐 이런 것을 먹어야 살아남는 곳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쥐 같은 것들을 단백질이 모자라다 보니까 쥐 같은 것들이 아예 보기가 어려울 정도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탈북민인 정성성 감독의 요독 스토리로 또 알려지기도 했었죠. 그래서 가장 최근에 나온 게 2020년에 VOA에서 나온 게
국제 암네스티 미국 지부장이 얘기한 것들이 있는데, 하여튼 북한 수용소는 북한에서 그 사회, 경제, 정치 체제의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나 진화하고 있고 또 끊임없이 그 진화는 그 정치적 유기체와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그 뭐 관련 이 자료를 보게 되면은 평양 같은 데서는 이제 난쟁이 같은 경우 이런 데도 이제 장인 같은 게 볼 수가 없는데 뭐 다른 데로 뭐 병리 수유하는 데도 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인권 문제에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게 뭐 평양에 이렇게 발전된 빌딩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을만 갖고서는 북한의 전모를 알 수가 없고 또 북한을 여행했다 온 사람들도 제가 다 살펴보긴 하지만 그 여행기가 아주 그 스테레오 타입 해가지고 아주 판에 박힌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구글 위성으로 자유롭게 보는 것만도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행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런 뭐 수용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조명하지 않고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데를 가볼 수도 없는 그런 여행기는 무척 어떻게 보면은 그 우물 안의 개구리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한경남도 영흥군과 또 요독 수용소를 알아봤는데요. 북한에 대한 그 막연한 환상을 갖고 있다 그러면 한번 요독 수용소라든가 또 북한 전역에 산지한 그 수용소가 그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누구나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찾아보고 또 북한의 실체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